안녕하세요. LSMC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맡게 된 FN자산평가 금융공학실 김지현 대리입니다. 당사에서는 주식 관련 채권 및 옵션부 채권 평가 시에 LSMC라는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LSMC라는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SMC에 대한 개념 및 기본 로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SMC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SMC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MC란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즉 최소 자승법과 몬테카를로 메소드, 몬테카를로 기법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즉 용어에서 앞에 LS는 리스트 스퀘어를 말하고 뒤에 MC는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말합니다. 처음 이 방법을 제시한 논문은 Valuing American Options by Simulation, A Simple List Squared Approach라는 논문인데 롱스테프와 슈왈츠가 2001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메리칸 옵션의 가치평가에 두 가지의 방법을 섞어서 제안하였습니다. 아메리칸 옵션의 가치평가에서는 아메리칸 옵션을 언제 시행할지가 중요한데 이것을 이 두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이고 그 방법을 LSMC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LS, 즉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최소 자승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는 회귀 분석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회귀 분석은 무작위로 보이는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특정한 관계로 표현해서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LSMC에서는 무작위로 생성된 옵션 및 기초자산의 데이터의 관계를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로 분석해 옵션 시행 시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몬테카를로 메소드, 몬테카를로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Law of Large Number, 즉 큰 수의 법칙을 기반으로 샘플의 개수를 크게 잡으면 샘플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에 수렴하는 것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원주율 파이를 추정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좌표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난수를 생성을 하고 전체 횟수에서 원안에 들어가는 숫자에 대한 비율을 계산을 하면 파이분의 4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비율에서 4를 곱하게 되면 파이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을 보면은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또 랜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금융에서 주로 활용되는 부분은 확률적인 부분, 즉 스토캐스틱한 부분에서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주가 변동식, 이자율 변동식과 같은 부분에서 이 DW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학에서는 위너 프로세스라고 의미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랜덤이 있고 확률 부분을 뜻합니다. 이러한 확률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LSMC의 기본 로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로직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칩니다. 첫 번째, 난수를 생성하고 주어진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패스를 시행 횟수만큼 생성합니다. 두 번째, 해당 상품의 옵션의 만기일 때의 페이오프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 옵션 만기 직전에 옵션이 시행될 때 만기에서의 페이오프와 옵션 시행의 현금 흐름을 회귀 분석해 기대 지속 가치를 계산합니다. 네 번째, 옵션 만기 직전인 I-1에서 기대 지속 가치와 행사 가치를 비교해 기대 지속 가치가 크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행사 가치가 크면 옵션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옵션 행사가 가능한 첫 번째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1번 패스에서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다음 패스에서 이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n번 패스까지 진행합니다. 이후 모든 패스의 결과를 평균해서 해당 상품의 가격을 계산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처음 이 방법을 제시한 롱스테프 스왈츠 논문에 있는 예시입니다. 상품은 아메리칸 풋 옵션이고 행사 가격은 1.1입니다. 무위험 이자율은 6%로 가정하였고 패스는 총 8개 그리고 시점은 3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주가의 흐름은 다음 표와 같이 가정을 합니다. 이제 T가 3일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가 3일 때 K는 1.1이므로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풋옵션이므로 맥스 K-S,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건 3번, 4번, 6번, 7번 패스만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기대 지속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T가 2일 때 리그레션의 타임 2와 같이 Y와 X를 설정합니다. X 값은 T가 2일 때 옵션을 시행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1번, 3번, 4번, 6번, 7번 패스의 주식 가격입니다. 이는 빨강색 네모 안에 표시되어 있고요. Y는 T가 3일 때 옵션 시행 후 현금 흐름을 연속 복리로 할인한 값입니다. 파란색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XY를 2차 함수로 회귀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회귀 분석한 식에 X값을 다시 넣어서 기대 지속 가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표에서 continuation과 같은 보라색 네모 안에 있는 값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시행 가치와 기대 지속 가치를 비교했을 때 T가 2일 때 옵션이 시행되는 패스는 4번, 6번, 7번 패스가 됩니다. 이는 주황색 네모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타임 2의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T가 1일 때도 알아보겠습니다. 기대 지속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리그레션의 타임 1과 같이 XY를 설정하게 됩니다. X는 T가 1일 때 옵션을 시행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1번, 4번, 6번, 7번, 8번 패스의 주식 가격입니다. 이는 빨강색 네모로 표시해 두었고요. Y는 T가 2일 때 옵션 시행 후 현금 흐름을 연속 복리로 할인한 값입니다. 이는 역시 파란색 네모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XY를 2차 함수로 회귀 분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회귀 분석한 식에 X값을 다시 넣어서 기대 지속 가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표에서 continuation과 같은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보라색 네모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제 시행 가치와 기대 지속 가치를 비교했을 때 T가 1일 때 옵션이 시행이 되는 패스는 4번, 6번, 7번, 8번입니다. 이 역시 주황색 네모로 표시해 두었고요. 따라서 최종 옵션이 시행되는 경우를 1로 보고 옵션 시행이 되는 경우는 스토핑 룰과 같은 다음 표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은 표가 됩니다. 이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옵션 가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제 LSMC 사용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면 옵션 가격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유한차분법인 FDM, 이항 모형인 트리 모형, 그리고 몬테카를로 모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한차분법인 FDM과 이항 모형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디멘션, 즉 차원의 개수이자 기초자산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유한차분법과 이항 모형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의성을 랜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에는 용이하지만 현실성 있는 평가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LSMC를 사용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LSMC가 가진 장점으로는 유한차분법과 이항 모형과 달리 임의성을 이용해 현실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과 기존 몬테카를로 MC 방법에 비해 옵션 시행 판단을 더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옵션 가치와 함께 채권 가치도 동시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LSMC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시행 횟수, 즉 패스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계산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회귀 분석을 시행하는 간격을 느리게 된다면, 즉 더욱 촘촘하게 옵션 시행 구간을 나누게 된다면 계산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당사에서
LSMC 사용의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에서는 LSMC를 주식 관련 채 및 옵션부 채권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LSMC를 활용해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력된 금리 정보로 금리 커브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금리 커브는 허라이트 원팩터 모델로 시뮬레이션 됩니다. 다음으로 입력된 주식 관련 정보로 주가 경로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주가 경로는 블랙숄즈 주가 프로세스 모델로 시뮬레이션 됩니다. 옵션부 채권 평가 시에는 주가가 기초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주어진 채권 정보로 옵션이 없는 현금 흐름을 생성합니다. 이 옵션이 없는 현금 흐름과 시뮬레이션한 금리 커브로 순수 채권 가치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옵션에 따라 각 경우의 수를 분리합니다. 채권 플러스 콜, 채권 플러스 풋, 채권 플러스 전환, 채권 플러스 콜 플러스 풋, 채권 플러스 콜 플러스 전환, 채권 플러스 풋 플러스 전환, 채권 플러스 콜 플러스 풋 플러스 전환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는 이제 채권과 콜, 풋, 전환이 모두 있을 경우를 뜻합니다. 옵션부 채권의 경우에는 옵션에 따라 콜만 있는 경우는 채권 플러스 콜, 풋만 있는 경우는 채권 플러스 풋, 콜과 풋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채권 플러스 콜, 채권 플러스 풋, 채권 플러스 콜 플러스 풋으로 나눕니다. 이제 각 나누어진 경우의 수에 따라 옵션의 시행 시점에 맞추어 기본 로직과 같이 지속 현금 흐름과 기초자산을 정리를 합니다. 콜, 풋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은 시뮬레이션된 금리이고 전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은 시뮬레이션된 주가입니다. 이제 지속 현금 흐름 Y와 기초자산 X로 2차 회기식을 도출하게 되고 이 2차 회기식에 다시 기초자산 X를 대입해서 수정 지속 현금 흐름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제 수정 지속 현금 흐름과 행사 가치를 비교하여 옵션을 시행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이제 이를 패스마다 옵션의 가장 마지막 시행 시기에서부터 역으로 이전 과정과 같이 현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된 각각 경우의 수의 현금 흐름을 통해 계산된 가격을 필요한 옵션 가격을 위해 빼주어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콜옵션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채권 플러스 콜에서 채권을 빼주고 채권 플러스 콜 플러스 풋에서 채권 플러스 풋을 빼주고 그리고 채권 플러스 콜 플러스 전환에서 채권 플러스 전환을 빼주고 채권 플러스 콜 플러스 풋 플러스 전환에서 채권 플러스 풋 플러스 전환을 빼주는 형식을 반복하여 콜의 가치를 뽑고 이 가격들이 우선순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값들을 조정하기 위해 가중평균으로 조정해서 채권 플러스 콜 플러스 풋 플러스 전환 가격이 서로 일치하도록 조정해 줍니다. 이상으로 당사에서 사용하는 LSMC 평가 방법에 대한 개념 및 기본 로직과 당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숙하고 부족한 내용이지만 당사가 활용하고 있는 LSMC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